노리장은 보통 목재를 재활용하는 가구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생산 베이스의 가구 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리장에 관심 있는 문제는 지속 가능한 생활 문제 디자인이라는 게 뭘까 안에서 좋은 사물을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만들고 가치를 확산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활 문제 디자이너들의 공동체라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작을 잠깐 설명드리면 초기에는 뭐 지금과 같은 한국 사회 안에서는 다른 일들 혹은 삶의 다른 경로들을 찾아가려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는데 2006년 당시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기에는 경쟁과 줄서기와 또 이 안에서 어딘가로 진입해야 된다는 불안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가치들을 얘기하거나 활동의 토대가 마련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문제를 그리고 서울이란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얼마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의 문제 해결을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주어진 공급 방식 안에서 선택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늘 더 큰 구조 안에서의 선택지라는 것은 남들이 인정해 주거나 뭔가 좀 더 많이 벌어서 소비의 자유로운 폭을 넓히는 일들이라는 경향들을 발견하고 소비를 넘어서서 스스로가 생활의 필요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거나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공유 시스템이 생기면 어떨까가 2006년 이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구들이 모여있고 작업을 할 공간이 모여있는 플랫폼이 생긴다면 좀 더 소비를 넘어서는 생산 그리고 소유를 넘어서는 공유의 가치들의 확산으로 다양한 꿈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가 노리장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도구들과 재료들을 모으다 보니 이 안에서의 활동의 습성들을 저희가 관찰하니 이제 홍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자주 바뀌는 가게들 안에서 폐기되는 목재나 재료들 그리고 전시를 하고 한 번 사용하고 또 버리게 되는 재료들을 발견하면서 굳이 리사이클링이 꼭 미덕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재료들이 아깝기도 하고 또 사용하다 버려진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예스러움이나 아니면 흔적, 상처 이런 것들이 지금의 반짝반짝거리는 사물들보다 훨씬 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의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회사로 자리 잡게 된 또 계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저희는 리메이크 디자인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것도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사용기한이 끝나서 버려졌을 때 이것을 재활용할 때 훨씬 더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렇다면 결국에는 오래 사용하고 잘 만든 사물들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잘 만든 사물들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거나 누군가에게 다른 쓰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웰메이드 롱라스팅 그리고 지금처럼 고립되어서 옆에서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죽어나가도 모르는 사회 안에서 어쩌면 만들기라는 매체가 협력하는 방식들을 익히는데 되게 좋은 소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IO라는 방식으로 다 같이 만들고 필요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의 삶에서의 결핍과 균열을 찾아내는 것이 노리장의 미션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루에도 버려지고 있고 이것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인식하자. 더불어 서울이라는 도시 혹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사용하고 폐기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다른 나라에 우리보다 조금 더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한 국가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처리 문제들이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였고요. 그리고 효율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과 아주 빠르게 만들고 값싸게 만들어야 되는 지금의 모든 산업 시스템 안에서는 좋은 재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잘 만들고 오래 사용한다라는 미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양산하고 있는 경제, 사회, 생활 문제들을 통틀어 보았을 때 이 독성 물질들을 마구마구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사물들 안에서도 배출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지 그렇다면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드는 사물들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DIO 메이크 컬처라고 소개했던 방식처럼 만들기 문화를 통해서 소비 문제의 삶의 문제, 소비 중심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는 방법들을 개발해보고 제안하자. 이것이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하자가 미션이었습니다. 뭐 자료가 인쇄되지 않아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놀이장의 관심은 주변의 사물이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의 일상적인 경험들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작업장을 만들 때 저 또한 20대 중후반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보겠다라는 이제 표어를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긴 했는데,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소비를 마음껏 할 수 없다라는 위축감이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존감이 떨어지니 뭐 자활, 그러니까 자기 활동을 한다거나 자립을 한다는 건 되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었고요. 돈을 더 많이 벌 고민을 할 것인지,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즐겁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 저는 일단 후자를 선택하고 가보자라고 결심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 스스로가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리고 그것이 창작 작업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군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게,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듯이 내가 작업을 하고 싶거나 필요한 사물들이 생겼을 때 수리를 하거나 수선을 하고 싶을 때에도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생활의 균형들, 소비를 통해 해결하던 어떤 행위들의 균형점들을 스스로가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문제점들, 돈이 없으면 도시에서 되게 위축된다는 결핍,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도서관과 같은 공방과 창고를 만들자라는 상상으로 확산되어서 현재는 재활용 재료들이 모여있는 마을 작업장을 운영하며 놀이장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0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제품을, 버려진 재료들을 모아놓다 보니 너무 예쁘고 귀엽고 소중하고 자기 이야기들이 많은 재료들이 있어서 저희는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명랑에너지 발전소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우리들과 뜻을 동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발신을 하고 수신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소비를 넘어선 생산활동, 그리고 자립자활할 수 있는 더 많은 친구들,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거나 협업하는 일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 혹은 생각만으로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윤리적인 이슈나 가치보다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라고 얘기하는, 혹은 시민들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호응하거나 아니면 참여해주는 경로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 기준이 어느 것에 더 우선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의식 있는 소비자들을 만드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걸 사업 초기에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명랑에너지 발전소라는 공간 안에서의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로 만들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물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계속 재사용되면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수리나 수선을 한다면 더 오래 사용하고 더 의미 있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 때 수리 수선을 해줄 수 있는 해결사들의 수리병원이라는 프로그램, 캠페인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거라 이제 저희의 사업 모델들을 좀 가지고 왔었고요. 2010년부터 현재 4년 정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목재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국내에 없다 보니까 사업 모델에 대한 반응들은 좋았지만, 도시 안에서 가장 많이 버리고 가장 많이 써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에는 공간의 문제들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공간이나 사용에 쓰임이 다한 유휴 공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었고, 2010년에 지금은 석유비축기지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마포구 내에 있는 유휴 공간을 찾아서 그곳에서 창고와 공방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생산성은 무척 낮고요. 10명의 멤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직접 수거하고 여기 안에서 잔여물질들을 빼내고 다시 해체 과정을 거친 후에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인간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자체 수익을 높이는 문제도 있지만 놀이장의 재료들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제작해드리기에는 늘 어려운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향후 놀이장에게 되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산 속도가 한계가 있다 보니 성장도 늘 더디지만 버려진 공간에서 시작해서 도서관 같은 창고와 공방을 만들고 명랑에너지발전소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마포에 1호점이 생기고 나면 또 누군가 우리와 같은 모델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2호점, 4호점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 사업하듯이 도서관들과 같은 공방이 생기면 좋겠다가 사업 초기의 생각이었는데요. 아직은 재료화하고 무언가 만드는 일을 하고 이런 의식화 활동을 하는 작업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 감각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인지라 2호점, 3호점을 확산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네, 리메이크 디자인 안에서의 재료들의 핵심 가치는 뭐 새로운 나무를 베어내지 않는 것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공급되어서 우리가 구입한 나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상상을 하기보다는 해체된 재료들에서 다시 무엇을 만들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목재를 제작하는 데 생겼던 독성 물질들이 있다면 공기 중으로 다 배출되어서 훨씬 건강한 목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한 것보다는 낡은 감성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우리 곁에 두어야 하는 감수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아놓는 재료들을 통해 깨닫게 됐죠. 이게 재료들의 모습이고요. 가정에서 주로 수거를 해서 해체 활동을 해서 다시 적재를 하고요. 현재는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나무로 만든 제품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들에서 버리시는 물건들이 있을 때 재활용이 가능한 원목들을 수거 해체하여 이렇게 자재화합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재료들이 말을 거는 방향들에 따라서 사물을 만들죠. 뭐 이렇게 벽에서 나온 벽 루바나 서랍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조각나무들을 이어서 테이블이나 문이나 이런 공간들을 만들기도 하고 작은 테이블, 좀 더 재활용에 티를 낼 수 있는 큰 테이블들, 그리고 재배를 할 수 있는 키트들, 위로 계속 쌓을 수 있는 키트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뭐 야외 행사들도 많고 캠페인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캐노피 텐트나 몽골 텐트라는 일정한 형식 안에서 늘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그 메시지들의 발신이 제 빛을 못 보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해체하면 또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듈형 부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판매를 위한 수레들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하는 지속 가능한 사물들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같이 공유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올 초에 서울시가 공정무역 주간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레였고요. 50개의 수레를 제작 후에 현재는 뭐 은평에 있는 청년화보부터 시작해서 뭐 시장실 그리고 우리 주변 곳곳의 단위들이 임대해서 활동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 5월에 다시 시청학 광장에 모일 예정이에요. 이런 메시지들을 담는 활동이 작은 사물 혹은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관계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명랑에너지발전소라는 공간은 우리의 생활과 감성이 얼마나 상품화되어 있는지 이것을 다시 직접 생산해보는 노동 방식 안에서 조금 재구성해보는 경험들을 해보자가 미션이고요. 특히 저희는 버려진 가구들에서 나온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쓸모를 다시 만드는 제작소와 연구소를 지향하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 얘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일정한 상들이 이제 생겼고 필요를 인식하고 있듯이 어쩌면 이런 작업장이 아파트 중심의 도시에서는 불가능할 테고 그렇다면 공적 공간들이 있었을 때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누구든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도구들과
재료들 그리고 만들기 방법이 모여있는 매뉴얼 도서관 이렇게 세 가지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서 2011년에는 4개의 팩 컨테이너로 시작을 했고요. 2012년에 3개의 컨테이너를 다시 얹어서 이제 총 7동의 컨테이너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알람을 맞춰놨어가지고 네. 마저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과 돈의 문제를 생각하며 생활문화의 감각들을 나를 중심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까가 저희들 활동의 미션이고요. 생각하고 만드는 활동들이 지속되었을 때 생존의 지속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혹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가 저희들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슈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감수성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물질 문명 시대에서 나답게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만들기 과정도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과 잦은 이사에 허덕이는 청년들 혹은 그 이상의 세대들에게 필요한 사물들을 제안하고 의자로 쓰면서도 테이블로 쓸 수 있는 스툴을 만든다거나 스탠드와 같은 것들은 직접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매주 주말에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재료들이 워낙에 조각들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도 훨씬 잘 디자인하세요. 그래서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직접 목격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캠페인으로 이제 마포구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게 해결사들의 수리병원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가구를 고쳐드리는 일들을 좀 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단순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늘 어쩌면 나를 가장 오래 지그시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의 사물이라면 이것을 고쳐주는 병원이라는 이름 하나로도 우리가 사물과 나와의 관계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굳이 윤리적으로 리사이클링을 해야 된다거나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지 않아도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수리병원이고요. 현재는 가구 수리뿐만이 아니라 시계, 기타, 통기타, 그리고 만년필, 컴퓨터, 그리고 자전거, 칼, 구두, 신발, 우산 이런 해결사분들이 동네에서 모이셔서 저희와 함께 해결사들의 수리병원을 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놀이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재활용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가구회사처럼 보였지만 지속 가능함이라는 것이 생태적인 문제 안에서도 우리의 노동 문제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의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도 삶의 문제 전역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만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시장의 균열을 생각한다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들을 미션으로 두고 우리의 활동들을 계속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제가 요즘 4년차로서 활동하는 데 가장 크게 고민하는 바들이고요. 이것이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속하면서 또 다른 감수성 그리고 가치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사물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물과 관계를 만드는 일들을 오늘도 이곳 근처 마포구 성산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